이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884년도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1882년도에 이모군란 이후에 1883년부터 윤치호의 일기가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884년 1월 1일에도 이모군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의 일기를 보면 위로 왕후 정부는 이를 도모하지 않고 군신은 잠시 쉬는 것으로 평안하려 하고 상하는 작은 편안함만이 즐겨하고 있다. 군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만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위로 왕과 왕후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뭐 노력하지도 않고 군인들도 막 잠깐 쉬고 막 상황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조선의 이 상황이 군란 이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884년의 일기에는 돈미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창칭이라는 그 중국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뭐 중국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이 막 조선을 속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이제 막 걔네가 와서 진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막 기세가 더 등등해지는 거지. 그래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네가 안 도와주면 막 너네 밀란도 제한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돈미라는 이 사람이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윤치호가 이제 막 계속 붕괴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우창칭하고 또 이제 웅미, 민영목이라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목은 민비의 친척되는 노신인데 벼슬이 이제 막 외무아문의 독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부 장관. 돈미가 이제 돼지꼬리라는 뜻이고 우창칭이 이제 공식적인 별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윤치호가 붙인 닉네임인지 요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창칭이 이제 조선이 막 지네 나라 천국을 도와서 프랑스를 공격하자고 할 때 그러니까 윤치호는 민영목이 막 이제 조선 사람이고 외교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내치와 외교는 자유로운 처지에 있으니 불란서와 싸우던 화해를 하던 천국이 무슨 상관이며 청불이 월남의 일로 교전하는 터에 우리나라 어찌 간섭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은 말하기를 독판이 외무에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할런지 모른다. 만약 과연 무식하다고 하면 왜 유식한 사람한테 물어보질 않고 매사를 항상 은밀히 도모하여 사사로운 계책만을 오로지 행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독판 민영목이 외무에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한 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무식할 수 있어. 근데 무식하면 유식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를 않고 맨날 막 몰래 은밀히 도모해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계획만 하느냐고 이제 단단히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저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고 악을 알면서 버리지 못하면 천자는 그 천하를 지키지 못하고 제후는 그 나라를 지키기 어렵고 대부나 사서는 그 집안과 몸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도 못하면 그 나라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조선 이씨 조정의 운이 이와 같이 군색하리라 생각했겠는가. 그러니까 윤치호는 계속 우리 조선도 개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막 통역도 맡고 고종도 매일 만나고 조정 대신들을 막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느끼기에는 막 이제 너무 멍청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노답이니까. 근데 이제
18일의 일기를 보면은 모든 일은 모름지기 상께서 결단을 내리실 일이요.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종이 멍청하게 막 결단은 못 내리고 막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이건 어떻냐,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저건 어떻냐 막 이런 짓을 계속 하니까 물론 도움이 되는 조언은 구할 수가 있지, 왕이. 근데 윤치호가 보기에는 막 아까 막 민영묵이 외교에 되게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척들한테 가나 막 묻고 있으면 뭐 답도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여기저기 묻고 다니냐 막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1월 18일에 이제 일기를 보면 이제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때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윤치호는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외국 사람들은 이제 뭐 대부분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나라랑 한편인데 만약에 혹시 프랑스 눈밖에 나면 우리한테 불똥 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 그래서 막 이제 뭐 둘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불똥 튀기 전에 프랑스랑 조약을 맺자. 조약을 맺어서 조금씩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불똥 안 튀게 하자. 근데 또 이제 윤치호가 걱정하는 것은 뭐 그 돈미, 우창칭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우리가 프랑스랑 만약에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를 하면 이제 그 청나라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전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상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뭐 일단 맨날 아니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거 고종의 유행어인가 봐요. 그래서 무튼 고종이 막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든 근거가 작년에 뭐 청국의 뭐 후선도원 마지엔종이 우리에게 불란서인과의 조약 체결을 허락한 문서가 명백히 있다. 아니 청나라가 우리한테 조선과 이제 프랑스의 조약을 허락해줬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부터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아니 윤치호가 걱정하는 거는 청나라가 우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한 대로만 할 수 있는 막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건데 고종은 막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막 청나라가 우리랑 프랑스랑 조약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부터가 문제의 뭐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뭐 오사, 우창칭과 위안스카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멍청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날 일기가 뭐 굉장히 긴데 윤치호가 생각하는 그런 조선인의 문제가 많지만 하나가 뭐 서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규모가 소활하고 사람을 쓰는데 가름이 없어서 능히 각자가 집중에 안존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가령 한 사람이 있어 그 평생의 학업이 다만 외무에 익숙하다고 하면 스스로 그 벼슬이 외무경에 지나지 않도록 기약해야 할 것이며 다만 병무에 익숙하다고 하다면 스스로 그 벼슬의 높이가 육군대장에 지나지 않도록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평생의 학업이 외무에 익숙하면 그 사람은 벼슬을 외무경 외무부를 맡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뭐 병무에 익숙하면 벼슬을 육군 대장에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만큼. 필요한 사람은 딱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뒤에라야 각자가 그 직무에 안존하여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군사일을 잘해서 육군 대장에 앉혔는데 일도 잘하고 고종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일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고 되게 당연한 말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무릇 문무의 높은 벼슬을 다 건세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서로가 배척하는데 힘써 홀로 다른 자리까지 겸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종이 예뻐하니까 이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하는 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원들이 서로 싸우고 권세 탐내고 백성들만 더 힘들어지고 나빠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말 일기가 또 엄청 긴데
아무튼 그래서 뭐 고종이 하는 말, 상께서 절절히 옳다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 또 중간에 혼잣말을 뭐라고 넣어놨냐면 그러니까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은 굉장히 중간중간 막 서브 텍스트처럼 막 뭐라 막 이렇게 디스를 많이 해놔요. 보면은 한갓 옳다고만 할 뿐 이래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디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옳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어지지도 않을 무익한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고종이 말하기를, 만약에 미국의 정치가 여기에 오면 내가 더불어 의논하여 정부 규모의 개혁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 시스템이 없는 걸 막 지적을 하니까 미국 정치가가 오면 얘기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또 윤초에 코멘트가 붙는데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거의 이번 연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언을 잘 듣는 듯한 점은 군주의 자질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간언을 잊어버리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것은 암군이 하는 일이다. 1월 30일의 일기를 보면 호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호인의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호주머니. 그러니까 이 말의 유래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복주머니를 이제 따로 매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 옷을 보니까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호주머니, 호떡. 이제 호떡도 이제 청나라 스타일의 떡이라서 호떡. 그래서 이 호가 청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지난밤에 광통교, 그러니까 지금도 청계천 가면 있는데 여기서 약국 최씨 아들을 죽였고 최씨도 총탄을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사람들이 엄청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 막 활개 치고 다니는 에피소드가 막 윤치호 일기 곳곳에 나오는데, 막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웃긴 게 막 맨날 말하는 게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러면서 막 그 난리들을 막 치는데, 아니 왜 청나라 사람들은 막 더 했는데 막 그거는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막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런 것만 막 역사를 잊지 않고 막 기억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막 하다못해서 뭐 지금 무슨 뭐 반일 불매운동? 막 이런 거 하자고 막 아주 난리인데, 진짜로 이 윤치호 일기를 읽다 보면은 그냥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게, 지금 막 우리나라도 막 문재인이 막 중국의 속국을 막 자처하고 있고, 그냥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우 그냥 소름이 돋아요. 사람 이름만 바꾸면 그냥 다 똑같아요.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이제 윤치호가 너무 빡쳤다는 걸 이제 기억하고 다음 일기를 보면은, 이제 2월 6일에 이제 밤에 입거를 했더니 밀렌도르프 목시가 조선략기라는 책을 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기술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 왕은 청황제의 유명무실한 노복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또 주상께서 처음에 노안빛을 띠셨다. 근데 이제 고종이 열받아 하니까 민비가 딱 말을 가로채면서 이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곤정께서는 내가 이 같은 일을 번거롭게 아뢰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셨다. 이나여 그러면서 아랫구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를 물으셨다. 아뢰기를, 아랫구절에는 그러나 중국인은 그 내정에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민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위에 노예라고 한 말은 그냥 아랫구절을 끌어내려고 한 말이네? 하니까 상께서 곤전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보더니 다시는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민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더니 고종이 다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이거 고종이 지가 노예라는 말을 들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야 그거 별말 아니야 하니까 그냥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을 윤치호가 보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이로 미루어 볼 때 국사는 다 된 것이다.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쭉 써내려갔는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일 보면은 막 서자라고 하면 노하지 않고 첩의 자식이라고 하면 화를 내고 하인이라고 하면 화는 안 내는데 노예라고 하면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걸 심지어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싸움까지 일어나고 속국이라고 하면 노예라는 건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예라고 부르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라임을 봤어요. 이게 지금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한문으로 쓰여진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라임이 딱딱딱딱 맞는 거죠. 시처럼. 우리가 평생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면서 조선시대 전체 혹은 뭐 고려시대 이때는 사실 원나라 이제 몽골족이 다스렸는데 뭐 계속 이제 몇천 년 속국이었던 그 전체를 항상 뭐 다 욕을 해요. 원나라는 이제 징기스칸 그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고 이제 뭐 그때는 지금의 이제 미국처럼 걔네가 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질서를 따르는 거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짱인 그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시장 경제를 따르는 것과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당시에 그 하던 그 유교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전근대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힘이 강력하고 수많은 나라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걸 따른 건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이제 이 고종, 이 구한말이랑 조선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윤치호도 이제 하는 말이 옛날에는 속방이 되어 그 밑에서 만족히 지내는 것은 비단 사세가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지키는 한 가지의 방책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 질서를 따르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건 맞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청나라를 빨고 있냐 그런 말이죠. 6월달 일기를 보면은 6월 21일에 저녁 때 이제 운태 민영익과 미국 공사와 같이 저녁을 들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천수탕이라는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도 청나라 사람이고 이제 돈미, 우창칭처럼 굉장히 활개를 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수탕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때 이제 뭐 이범진이라는 조선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집을 천수탕이 나 여기 집 지을 거니까 니네 집 내놔 팔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범진이 아 싫다고 내 집 안 판다고 하니까 천수탕이 이범진 말을 막 개무시하고 그냥 이범진 집 마당 쪽에 자기 집 대문을 그냥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범진이 너무 화가 났다는 막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지난번 최씨 일도 그렇고 이제 조선에서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윤치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있는 민영익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만약 우리 정부가 강력하고 현명했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운태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정부가 강하면 이런 일이 있겠냐는 질문에 강하면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약간 대화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투어 논란하고 무리하게 억누르는 것을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무릇 우리나라 인민을 보호하여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은 것을 강한 것이라고 이른다. 라고 이제 막 구체적으로 다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고종한테 너무 해주던 거니까 윤치호한테 이게 되게 익숙한 일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민영익의 반응도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반응. 굉장히 고종과 민비와 같은 리액션. 운태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 있었다. 나라가 망하는 날과 민씨가 패하는 때는 반드시 시위를 같이 할 것인데도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내지 않고 늘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여 좋은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면 니네도 망하는 건데 정말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답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영익의 반응이 이러니까 다음날 고종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외화문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김옥균
한 사람만 빼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범진이 겪은 일을 굉장히 보통으로만 여기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김옥균이랑 윤치호만 굉장히 열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금석, 홍영식을 방문하다. 마침 위산 서광범이 오고 또 고우도 같이 와서 어울렸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들이 일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홍영식, 서광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부가 이제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성의 없음을 가지고 한탄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예거를 해서 또 아뢰요. 그러니까 이번 천수탕의 일을 만약 그대로 두어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무릇 외국인들이 조선은 굳센 기운이 없어서 그 관인이 천국 영사에게 잡혀가도 능히 시비를 변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어찌 크게 욕되고 부끄럽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계속 연속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양전께서 옳다고 하셨고 실제로 천수탕이 좀 이렇게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네요. 한 번에 좀 해주지. 그래서 이제 6월 24일 일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반가운 이름이 나와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손탁 데리고 온 사람 위베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6월 25일에 일기를 보면은 여기서 진짜 웃긴 거 있는데 이제 보면은 민영익의 호가 운태예요. 운태인데 이제 이 운태 이제 태자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못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일부러 잘못 적은 건데 여기서 이제 태가 이제 태아의 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음 이의어로 장난을 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운태가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고 하였대요. 그래서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것처럼 중요한 일을 공과 같은 이가 모른다고 하면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운태가 중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일 없이 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무슨 지금 좌파들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모질다. 이것이 어찌된 말인가. 사람의 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밤에 고종을 또 만나러 가서 또 얘기를 해요. 다다음 날 6월 27일에 민영익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민영익은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6월 29일에 일기를 보면은 상께서 외화문에 명하여 텐진에 공문을 보내서 천수탕 씨의 망령된 행위를 성토하겠다고 한다. 경화하고 경화할 일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열받아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보이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7월 7일의 일기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김옥균이 맞짱을 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지난밤에서 외화문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김옥균이랑 이제 뭐 다른 편 윤태준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윤치호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싸움의 경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싸움은 윤태준이 먼저 시작을 한 거다. 이제 리용창은 청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윤태준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종이 저번에 이제 그 천수탕 일로 공문을 써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 이거를 청나라에서 이걸 보고 리용창이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너 리용창 심기 건드려서 나중에 주상전하랑 조선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청나라에 따져라 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를 이제 목씨가 그때 이제 뭐 외화문에서 물러나게 된 외화문의 그 상황에서 이거는 외화문의 이해를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목씨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 두 가지는 모두 고우를 지목하는 것이었다. 또 횡설수설이 매우 심하고 독립당을 욕하여 머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윤태준이 김옥균 들으라고 했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독립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립당으로 칭해지는 게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친일 정당. 그게 지금 같은 막 뭔가 나쁜 의미의 친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우리도 개화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도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둘러봤더니 둘러볼 데가 어딨어요, 조선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본이 앞서서 근대화와 개화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워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독립당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면은 김옥균이 얘기하기를 이제 너 지금 누구 신하냐? 너 청나라 신하냐? 아니면은 뭐 너 청나라 눈치 왜 보냐? 우리나라 신하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내가 힘이 어딨다고 몫이가 물러난 허물을 왜 나한테 돌리냐. 내가 힘이 있어서 몫이를 물러나게 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윤치호의 반응. 호쾌한 사람의 호쾌한 말이다. 아쉬운 거는 우리 천하의 사람들과 같이 이 연설을 다 들을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김옥균이 이제 몫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짜라락 계속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 진짜 멋있어요. 마치 옥상에서 물 항아리 쏟는 듯하여 만좌가 무견하였으며 윤씨의 입은 벙어리가 되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능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오직 말하기를 고은은 이같이 말할 것이 없다. 이같이 말할 것이 없다. 라고만 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윤치호의 반응. 참 기괴한 인물이다. 딱하고 한스럽다. 또 허다한 쾌론과 재미있는 말이 있었으나 한 붓으로 다 적지를 못한다. 아쉽네요. 다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허다하다는 그 재밌는 말들이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고종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들은 그 싸운 얘기를 또 해줘요. 저희 이제 7월 8일에 저녁에 입시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민비가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모두 옳지 않다. 왜 용렬하게 싸움을 하는가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는 모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찌 그리 공심이 없는가? 하고 몫이 얘기를 하면서 몫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 비록 특별한 공은 없었으나 아울러 해를 끼친 일도 별로 없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꿈속의 말이다. 사심이 가득 차 있어 공예를 헤아리지 않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한탄스럽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왕은 공의도 중요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은 민씨의 그 떨거지들을 보고 되게 여우라고 칭해요. 이제 7월 18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날부터 이제 일본의 정원 만드는 법에 따라 권례에도 정원 만드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제 뭐 조선 창경궁도 그렇고 막 일제 스타일로 막 무슨 일제 잔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들이 봐도 되게 예쁘고 좋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쁘고 좋은 거 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배워서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일제시대 되기도 전이고 굉장히 상관이 없을 텐데 이때도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